카이라트와 파포스는 지난 시즌 소속리그 1위를 달성해서 챔스 진출권이 주어졌고 예선을 거쳐서 만났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둘 다 지금도 소속리그 1위 팀인데 카이라트의 경우는 리그에서 골을 잘 뽑아내고 있음에도 최근에 챔스전을 보면 2경기에 1득점 9실점이고 그 이전 셀틱과의 경기에서도 골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원정팀 파포스는 카이라트가 만난 레알만큼의 강적, 미넨을 만나서 5실점은 했으나 골을 뽑아냈고 그 이전 경기들을 봐도 꾸준히 골은 뽑아냈습니다. 파포스가 득점력에서 확실히 카이라트보다 위에 있는데 원정을 배정받았기에 배당은 맞배당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홈팀 카이라트가 골을 못 뽑아내면 무승부나 패배겠지요. 무패에서 고르시고 저는 패배만 가져가겠습니다. 9월에 아스널이 빌바오를 만날 때 마드리드는 리버풀을 만났습니다. 아스널은 빌바오와 올림피아를 잡았지만 빌바오가 폼이 죽어갈 때의 빌바오였기에 그 승리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드리드는 리버풀 원정에서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버풀과 아스널을 비교하면 그냥 삐까삐까라고 봐야 하기에 단지 아스널이 홈을 배정받았다는 이점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은 홈이라고만 해서 주어질 수 없는 1.5배가 주어졌습니다. 부상자를 비교해봐도 마드리드에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초기에 주어진 배당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리가 상위팀인 마드리드를 원정이라고 너무 안 쳐주는 건 아닌지 싶네요. 아스널의 배당을 보고 들어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패로 가느냐 무패로 가느냐로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홈팀의 패배는 가져가겠습니다. 코펜하겐 PSV와 무승부를 한 레버쿠젠과 아탈란타를 4점 차로 발라버리고 바르샤를 원정에서 잡은 생제르맹입니다. 원정팀에 주어진 1.6배의 정배 믿어도 되겠습니다.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비아레알은 토트넘 원정에서 한 점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때의 토트넘은 맨시티도 잡고 잘 나갈 때이고 지금도 상위권에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이후 유벤투스를 홈으로 불러 무승부를 했는데 아쉽기는 하지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원정팀 맨시티는 세리에 강자 나폴리를 무난하게 잡으며 출발했지만 원정이라곤 하나 AS 모나코와 무승부 결과를 냈습니다. 비아레알이 모나코보다 못하지 않고 홈을 배정받아 이점까지 있습니다. 맨시티의 압도적인 정배가 주어졌지만 홈팀 패배 하나만 가져간다면 모나코 원정 결과처럼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일단 맨시티의 승리는 가져가고 좀 더 본다면 무승부까지는 볼 것 같은데 정석적인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비아레알의 승리를 가져가고 무승부는 생각해 볼 것이며 맨시티의 승리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PSV는 홈에서 위니옹에 패했지만 수긍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분데스 원정을 가서 상위팀 레버쿠젠과 무승부 결과를 냈습니다. 그건 잘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정팀 나폴리는 원정에서 맨시티에 패하고 홈에서 스포르를 잡았는데 딱 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배당이 딱 맞게 주어졌다고 보지만 레버쿠젠과 잘 싸우고 돌아온 PSV가 홈 이점을 살린다면 나폴리를 상대로 무승부의 접전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겠습니다. 코펜하겐은 홈에서 레버쿠젠과 비겼고 원정에선 카라바흐에 패했습니다. 원정팀 도르트문트는 원정임에도 유벤투스와 박터지게 싸워서 4대4라는 야구 스코어로 무승부 결과를 냈고 홈에서는 빌바오를 3점 차로 작살내서 돌려보냈습니다. 코펜하겐이 원정에선 패했으나 분데스 5위인 레버쿠젠과 홈에서는 잘 싸우고 무승부 결과를 냈는데 분데스 4위를 상대로는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모르겠네요. 챔스전 유벤투스 빌바오를 상대한 도르트문트를 보면 코펜하겐에겐 벅찬 상대이나 일말의 무승부의 가능성은 열어둬야겠습니다. 저는 홈팀 패배 가져가겠습니다. 인터밀란은 챔스전 아약스와 슬라프라를 크게 잡았지만 홈팀 위니옹은 PSV를 원정에서 크게 잡았습니다. 위니옹이 홈에서 뉴캐슬에 질 수는 있지만 무득점의 4점 차로 처발린 건 좀 이해할 수 없네요. 경기장이 중립으로 나오지만 로토파크도 벨기에에 있기에 인터밀란이 원정을 오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니옹이 PSB를 잡을 때도 PSB가 1.8 정배, 위니옹이 4.5 역배였거든요. 위니옹의 이번 경기가 PSB와의 선전때의 모습을 보여줄지, 뉴캐슬의 처발릴 때의 모습을 보여줄지를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인터밀란이 우세한 건 확실합니다. 저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벤피카는 카라바흐와 첼시에 패했습니다. 프리미어에 원정 와서 한 점 차로 첼시에 패한 건 나쁘지 않지만 홈팀 뉴캐슬은 리그 성적은 별로이나 챔스전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바르샤에 한 점차 패배를 당했지만 위니옹을 크게 대파했고 이번에 압도적인 홈정배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초기 배당 1.6배는 더 내려가는 추세이며 벤피카의 4.7배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벤피카가 비록 첼시 원정에서 한 점차 패배를 했지만 뉴캐슬이 홈에서 패할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최근의 득점력도 뉴캐슬이 벤피카보다는 좋다는 생각이기에 홈팀 승리가 유력해 보이는 경기로 저 역시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간단히만 보면 보데글림은 홈에서 토트넘과 비겼고 갈라타사라이는 홈에서 리버풀을 잡았습니다. 이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보여지는 배당처럼 홈팀에 주어진 1.5배를 인정해도 될 것 같지만 최근의 리그전 화력을 봐도 챔스전 화력을 봐도 보데글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보데글림의 챔스전, 슬라비아 프라하전도 무승부였고 토트넘도 무승부였지만 두 경기 모두 보데글림이 3.5에 가까운 역배를 받았음에도 박터지게 싸워 무승부 결과를 냈다는 데 있죠. 챔스전에서 리버풀을 잡은 갈라타사라이지만 한 점 차였고 원정에선 프랑크푸르트에 4점 차로 깨졌다는 걸 생각하면 지금 너무 잘 싸워주고 있는 보데글림의 일방적인 패배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홈팀의 승리와 무승부가 맞는 선택이겠으나 저는 일단 무승부는 담아놓겠습니다. 원정팀 슬라비아 프라하는 홈에서 정배를 받고도 보데글림을 이기지 못했으며 인테르 원정에서는 예상대로 크게 패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리그전을 보면 득점력이 저조하고 두 번 모두 무승부 경기를 했네요. 홈팀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생제르맹에 대패한 건 점수차는 크지만 패배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고 홈에서는 잡아야 할 클리브리를 잡아줬습니다. 리그의 격차도 있지만 보데글림과 홈에서도 비긴 슬라비아 프라하가 원정 와서 아탈란타를 잡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홈팀 승리 가져갑니다. 프랑크와 리버풀은 같은 팀을 상대했네요. 마드리드를 상대로는 리버풀이 승리하고 프랑크가 패배를 했고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는 프랑크는 승리하고 리버풀은 패했습니다. 둘 다 홈에서는 승리하고 원정에서는 패배를 했네요. 이번엔 프랑크가 홈이기는 하지만 분데스 8위와 EPL 3위의 격차가 있어 리버풀이 정배를 받았습니다. 리버풀은 9월부터 리그전 크리스탈 원정, 챔스전 갈라타사이 원정, 리그전 첼시 원정 경기를 치렀고 모두 패했습니다. 지금 간만에 맨유와의 홈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 경기를 치르고 다시 원정에 올라야 합니다. 만약 맨유에 패하기라도 한다면 정신적인 데미지도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결과일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맨유전을 승리한다 해도 원정은 떠나야 하고 마드리드와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 프랑크인 만큼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를 기본픽으로 하나를 더 가져가길 권해드리며 저도 무승부는 담아놓겠습니다. 지금 홈팀 스포르팅이 정배를 받았지만 정배는 조금씩 올라가고 역배 마르세유의 배당은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르세유는 라리가 원정 가서 레알에 한 점차 패배를 했고 홈에서는 아약스를 아주 크게 잡았습니다. 이후 리그의 득점력도 장난이 아닙니다. 얘네는 22년에 챔스에서 홈앤 어웨이 경기를 치렀는데 두 번 모두 마르세유가 크게 이겼습니다. 스포르팅이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마르세유의 폼이 너무 좋습니다. 스포르팅은 나폴리 원정에서 2대1로 패했고 마르세유는 레알 원정에서 2대1로 패했습니다. 스포르팅이 레알 원정을 간다면 2대1의 스코어를 예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홈팀 패배 가져갑니다. 모나코는 원정에선 크게 패했으나 홈에선 맨시티와 2대2 무승부 결과를 냈습니다. 이번에 홈을 배정받았는데
원정팀 토트넘을 보면 토트넘은 홈에서 힘겹게 비아레알을 잡았고 보데글림 원정에서 후반 내내 끌려가다 보데글림의 자책골로 극적인 무승부를 했습니다. 보데글림전에서 여유로운 정배를 받았으나 원정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번에는 맨시티와 비긴 모나코 원정을 치러야 합니다. 토트넘이 정배로 팔리기는 하나 울브스를 만나면서부터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홈에서 빌라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승리한다 해도 모나코 원정은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나코가 맨시티전 무승부를 시작으로 리그에서도 무승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홈승과 무승부 중에 어느 놈을 가져가야 할지는 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저는 홈팀 모나코 승리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유벤투스는 챔스전 2번 모두 홈에서 경기를 치렀는데 도르트문트와도 비아레알과도 비겼습니다. 홈에서 무승부 결과만 있는 유벤투스가 챔스전 라리가 원정을 가서 레알을 잡기는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도 아니고 리그전을 포함해서도 5번의 무승부는 5번 모두 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적은 확률로 무승부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마르세유를 잡은 레알이 원정 온 유벤투스와 비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홈팀 승리만 가져가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